우리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제 5주제에 들어가는데요. 여러 회원님들 제가 관심 있는 분들께서 정말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루하게 지금 제 1주제부터 오셔가지고 지금 세분 다 자리를 깨끗하게 지키고 계시는데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 5주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에 관한 검토, 일본의 국회 사례를 포함하여라고 하는 주제에 발표를 맡아주실 우리 한국법제연구원의 황헌순 박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쁘신 분인데 우리 전북대학교 유진식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광진구청장을 얘기하셨던 우리 정성학 개명 교수님, 박사님, 감사합니다. 바로 발표 들어가 주십시오. 시간 18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헌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발제의 기회를 주신 신봉기 회장님과 또 안철수 의원 관계자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이제 앞에 김남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기 앉아있는 세법 박사가 접니다. 한 명.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제가 여기 발제문 191페이지에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회장님께서 이런 발제 기회를 주신 것은 제가 한 4, 5년 정도 일본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아까 김남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질과세 원칙,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국 국민의 납세 의무를 짓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납세 의무를 짓는 거지 법률에 없는 걸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세 법률주의 규정과 이 실질과세 원칙 규정만 가지고 저는 한 4, 5년 정도 일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두 종 가지고 그렇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빨리 하면 좋았는데 그만큼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체계가.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발제 주제도 유사한 것입니다. 결국 규정에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고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세금도 세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세금을 부가 징수를 해서 모아진 그 재원도 결국에는 규정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한 큰 전제에서 좀 발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담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저는 왜 이 주제에 되게 관심이 이제 마음이 갔던 이유가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버지는 밖에서 이제 막노동을 하시고 지금도 어머니는 간호조무사 하시면서 이제 지금도 코로나 옷을 입는데 30분씩 걸린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서 벌었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내는데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좀 그런 측면에서 계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밖에 이렇게 이런 날씨에도 피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서민들이 국민들이 좀 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만약 이런 돈들만 적법하게 쓰여진다면 우리 소득세율이 1%, 2% 내려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좀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정운영원칙에도 이번에 공정과 상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건 법치주의인 거고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을 세법에 들고 오면 세법에서는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헌법에서도 조세법률제와 관련해서 이제 세목의 종류와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그 규정 하나 가지고 몇 년씩 이제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세금을 가져가야 되는 측면에서는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 여기에 방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야 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의 방점을 짓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법 해석을 하다가 아까 이종석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아무리 디테일하게 만들어도 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는데 그걸 결국에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는 걸 상태로 그냥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야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법률에 근거한 과세가 아니라 공평이라고 하는 이념에 따른 과세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억울하죠. 개인적으로는 저런 것도 세금 안 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그거는 빨리 재차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세법을 빨리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 중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각주 2번에 있는 제 자랑에서는 그렇지만 제가 쓰는 논문들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가 중요한 것인데 본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사례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92페이지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면 이걸 잘 쓰는지 못 쓰는지 체크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소송제도와 같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동일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이 정무활동비라고 하는 비용을 교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본 글은 이러한 사례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2018년도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를 받았습니다. 돈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19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제 회파가 정당 내에 있는 회파에서 예를 들어서 교부받은 정무활동비 A를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100을 받아서 수지 보고서는 돈을 다 썼는데 보아하니 이 B가 150을 썼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을 받았는데 150을 썼으니까 50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당 비용을 쓴 것이죠. 문제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제가 C로 색깔을 칠해놓은 이 본건 각지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부정지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본건 각지출이라고 하는 부정 사용된 이 30을 부정 사용했다라고 해서 이 교부받은 정무활동비 A 부분 100이라는 부분을 전부 뱉어내야 되겠느냐 혹은 뱉어내지 않아도 되겠느냐 이게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썼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제 변론을 하냐고 하면은 이 정무활동비 100을 받은 부분은 다 적법하게 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이 설령 부정하게 사용되었지만 이것은 우리 돈으로 썼는 것이기 때문에 뱉어낼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안에 섞여 있는 걸 어떻게 구분하겠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받았으면 결국 우리 세금을 가지고 이제 교부를 받아갔으면 그 중에 잘못된 돈이 10원이라도 있으면 다시 뱉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반대측의 논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1심, 2심 법원에서는 195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이 사건을 이렇게 썼는 부정지출이 있었던 것을 어떻게 사건화가 됐는가 하면 주민소송제도에 따라서 한 주민이 이제 시장한테 건의를 한 겁니다. 이 우리 시에 있는 의회에서 돈을 잘못 썼으니 시장 당신이 이 돈을 부당이득으로 다시 받아내라 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심, 2심 법원에서는 이 주민의 말이 맞다. 그래 시장 너는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를 하여라 이렇게 냈는 것인데 문제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195페이지 최고재판소 판결이라고 언급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은 정무활동비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개별적으로 특정한 후에 정무활동비 등을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퉁쳐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디 항목에 대해서 돈을 얼마를 써라라고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릴 수 없는 것이고 설령 교부를 다시 이제 환수를 하는 경우에도 잔액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서는 2021년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있었던 판결은 대상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구조는 유사합니다.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이 했는 것이고 여기도 각 주민들이 건의를 발의를 해가지고 시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활동비를 받아내시오라고 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제가 굳이 이 사건을 들고 온 이유는 이 사건이 앞에 2018년도 사건을 참고한 판결이기도 하지만 197페이지를 보시면 법원의 판단 부분인데요. 사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금액은 인세비 14만 엔이니까 한 150만 원 정도, 여기에서 반납에 5만 원, 50만 원 정도 빼면 8만 8천 원 정도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90만 원, 100만 원 남짓하 돈, 100만 원 남짓하 돈을 잘못 썼다고 받아내려고 대법원까지 간다는 그 발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이 10원짜리 하나라도 좀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보이지 않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굳이 이제 이 판결을 좀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100만 원 더 쓴다고 표방하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7페이지 이하의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정무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 조사 연구 기타 활동에 이제 쓰는 돈인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페이지에서는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4항에서 16항까지 여기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부 수지 보고 정산에 대해서는 문제는 요 구체적 절차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이 사건들이 이만큼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라고만 하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정해라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했었어야 되는데 조례에서도 구체적 절차를 안 정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했었으면 이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또 안 썼어도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9페이지 이하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소송제도 혹은 이제 주민감사 청구라는 게 있는 것이고, 이제 일본 조문 같은 경우 200페이지에서는 제가 번역을 해놔서 그냥 올렸던 것이고요. 이 부분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201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그 돈을 부정하게 썼는 그 단체 정당의 회파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민법 741조도 그렇고 일본 민법 제703조도 그렇고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했으면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쟁점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상 원인이 있었냐 없었냐. 법률상 원인이 있었으면 배탄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법률상 원인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법률상 원인이 없으면은 배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부정 사용된 비용 자체가 교부받은 금액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은 배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당이득 논의 자체가 이제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이고, 202페이지 보시면 간략하게 소개를 이제 보시면은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부정지출의 존재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없는 점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잔액이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건 이걸 부정지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방점을 둬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주민소송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잔액이 남는 걸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것이 일단 맞지 않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제 또 반대로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은 주민감사 청구나 주민소송 제도와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 의원이 돈을 잘못 쓰는 것을 감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 조문의 역할인 것이지, 이 사례에서 언급되는 것은 이제 정당 내의 회파가 돈을 잘못 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정당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다. 즉 이것은 지방자치법으로 가져올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랬건 저랬건 세금이 들어간 이상은 적어도 이 주민들이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 적법성을 따질 수 있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를 이 사례를 왜 가지고 제가 오늘 발제를 하냐면은 203페이지를 보시면 결론에 가름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두 번째다가 세 번째를 보시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40조도 지방의 의원에 대해서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규정한 조례에 따를 때 이제 어떻게 한다 이렇게 결국 이제 요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조례에서도 이것을 디테일하게 정하지 않으면 일본과 똑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것은 일본이 이렇게 했구나. 이걸 오히려 반대로 쓰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걸 벤치마킹해서 조례 안 정하면 더 자유롭게 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아까 김남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형적인 조세입니다. 절세는 아니지만 법이 없기 때문에 탈세라고도 할 수 없는 이 회색지대를 어떻게 이 법률들이 이 조례가 법 규정들이 막아내느냐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결국에는 이런 사례들이 왔을 때 크게 203페이지 제목에 있는 것처럼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 결국에는 정무활동비 계좌랑 이제 그 계좌들을 가능한 한 디테일하게 해서 금액을 좀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인 금액들을 적시해서 계획대로 어떻게 쓰냐. 나중에 전용하면 또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도는 별도로 하더라도 어쨌거나 처음에 받아갈 때는 좀 계획성 있게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되고 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용도에 반하는 지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엄격히 이제 계좌도 구분했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용도에 반하는 사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향후에는 뭐 교부를 안 해주든지 적게 해주든지 뭐 더 물리든지 이렇게 뭔가 제재를 가해야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계좌는 구분해야 됩니다 라고까지만 해버리면 그래서 뭐 잘못해도 그 다음에 아무 제재가 없는데 뭐 이렇게 해버리면 또 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 교부에 따라서 사용 용도에 맞지 않는 이용이 이루어졌을 때는 제재나 이 페널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두 번째 사례와처럼 우리가 이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다들 가능하면 적게 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본질적인
법적인 속성인데 이 100만 원 정도 잘못 썼다라고 해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네. 이런 이제 사고 방식들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볼 때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고칠 부분들은 이렇게 고쳐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오늘 발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많은 이제 토론자분들의 또 고견을 많이 듣고 또 많이 배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넘기기 전에 그 일본의 정부 활동비라는 게 우리의 의정 활동비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을 급여선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급여성으로 본다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같이 답변이. 어쨌든 제가 용어 때문에 어쨌든 나중에 또 혹시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순서대로 우리 유진식 교수님.